자, 오늘은 특집으로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의 뭐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팩트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하도 친일 청산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기 때문에 친일 청산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친일 청산하면서 그 잣대를 보수 우파 쪽 사람들에게 겨냥을 해서 하죠. 보수 우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보수 우파만이 친일을 한 것처럼 보수 우파를 청산하는 것, 친일 청산하는 것, 그것을 다 보수 우파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한다란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이 말하는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을 하나의 사례로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용형은 그 1940년, 그러니까 문용형이 1920년에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총독부 관리가 됐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한 18, 19, 예, 그 정도 되죠. 그러면 1939년이나 1940년쯤 총독부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제시대 때 공무원은 뭐 함흥의 공무원이든 평양의 공무원이든 한성에 있는 공무원이든 전부 총독부 산하의 관리입니다. 총독부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자, 문용형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940년 이때부터 흥남 사무소 농업과 과장을 지냈습니다. 자, 일제시대 말기라 그랬죠. 1940년에서부터 조선총독부 예하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 사무소 농업과 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갔는데 과장이 됐다. 굉장한 빠른 그 승진이죠. 나이 20세에 과장을 단다라는 것은 이거 대단한 출세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대학 나와가지고 공무원 들어갔는데 과장을 달았다. 그거 엄청난 그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총독부 산하 흥남 읍사무소에 들어가는데 과장부터 달고 들어갔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의 집안이 나름대로 잘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잘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일제시대 때 잘 먹고 살려면 일제에 협력을 잘 했어야겠죠. 독립운동을 했다든가 일제에 항일운동을 했다든가 그랬다면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총독부 관료 과장으로 임명되기가 힘들었겠죠. 자, 이 시기에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 과장으로 될 때가 언제냐면은 이 조선민족, 한민족 말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1931년부터 1945년은 조선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기간이었어요. 조선민족은 씨를 말리는 기간에 잘 먹고 잘 살았고 과장으로 출세가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일제가 엄청나게 잘 봐줬다라는 거죠. 일제에 엄청나게 잘 협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냐라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흥남시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그 신흥 도시인데, 뭐 한국으로 치면은 저 울산의 무슨 신흥 경제 도시 이런 거랑 같습니다.
옛날에 창원 같은데, 뭐 한국의 인천 같은데, 옛날 마산 수출입 뭐 공단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리봉동의 수출 지역 뭐 이런 데가 그런 데 같았던 것이 신흥도시로서 흥남시였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함흥시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함흥시가 좀 컸는데 이 함흥시에서 이 바닷가 쪽으로 여기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이 지역이 흥남시가 됐는데 요 부분 흥남시가 된 이 지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흥남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해안가 쪽으로 쫙 붙어 있는데 이 흥남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강줄기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강이 여기 두 군데나 있는데 이 강에 수력발전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장정강 수력발전소 같은 흥남 그래서 수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이 발전소에서 가까운 흥남시를 경제 개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927년만 하더라도 5만 명 주민이었는데 그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이 흥남시 과장이 될 때 16만 명의 주민이 기거할 정도로 급팽창한 도시였어요. 급성장했는데 그 당시 흥남 비료공장 조감도를 보시면 예, 이 해안가로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죠. 예, 비료 공장이 이렇게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비료 가지고 뭐 조선에서도 썼고 만주에서도 썼고 일본도 가져가고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 전기 회사, 전력 회사, 수력 발전 회사가 그 물길 강이 여기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됐는데 여기에 문용형이 과장이니까 한 돈이 흥청망청 넘쳐나는 지역에 과장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1937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무슨 군수 물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이 흥남시였어요. 이게 여기는 그 군사 도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본 군대가 전략적으로 흥남 비료 공장이나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그런 데죠. 그래서 중국에서 전쟁하는 일본 군대에 물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병참 기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 흥남 비료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일본 군인들도 많이 진주해서 분위기 자체가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적인 강압 정책을 실시하고 이런 데서는 불순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데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일제에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이 흥남시에 살 수 있는 특전을 받았겠죠. 자, 이 문용형이 그 총독부 흥남시 농업과장을 할 때 그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은 조선인들은 전부 일본어만 사용했어요. 1938년부터 일본어 상용화 정책으로 조선말 교육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만 하면서 살았겠죠. 그 일본어도 굉장히 유창했겠죠. 일본어를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말은 절대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독부 사나 흥남시 과장을 하는데 조선말 쓰다가는 그 과장 직책에서 해고당하겠죠.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출세길을 달리고 있던 문재인 아버지가 조선말을 쓸 리가 없죠. 일본어를 밤이나 낮이나 입에 더 달고 살았겠죠. 그 당시 조선어를 쓸 수 없고 일본어 교과서인데요. 자, 옷을 입은 것은 전부
조선인들 맞죠? 예, 조선인들인데, 자, 보니까 이 위에 고노고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본말로요. 예, 고노고와. 그리고 한국말로 여기 써 있단 말이야. 이 아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노고와. 예, 그 다음에 뭐 도나리노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유세, 뭐 오찌쌍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론인인데 어린아이인데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일본말 위에 있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의 어린아이들이 일본말을 배우도록 이렇게 교과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일본말을 입에 달고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 당시에 함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용형이 살고 있던 그 함흥이라는 지역에서 여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한국말로 대화하다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취조를 받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졌습니다. 이게 이러한 사건이 터지는 지역에 일본 경찰들이 눈이 시뻘겋게 떠서 조선말을 쓰냐 안 쓰냐 이것을 잡아냈던 거죠. 문용형이 살고 있던 함흥, 흥남 지역은 일본 경찰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눈을 부라리고 살던 지역에서 문용형은 공무원 과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아주 열심히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게다가 문용형은 그 당시에 그 일본이 중국과 전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940년대는 여기 보시면은 한국인을 위압하기 위해서 일반 관리니까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도 과장이니까 해당이 되죠. 이러한 관리나 그 학교 선생에게 군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였다. 자, 군대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네. 조선의 학생들이 일본 군대 제복을 입고 학교에서 이렇게 줄 서서 교장 선생님 훈시 듣는 거죠. 운동장에 나가서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운동장에 나가서 섰던 기억이 나요. 요즘 애들은 이거 안 한다 그래요. 그냥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 TV 모니터로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듣는다고 하죠, 요즘은.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도 매일매일 일본말을 쓰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출퇴근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중학생은 물론이고 국민학생까지, 요즘의 초등학생까지 근로보국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로 동원했어요. 자, 그러니까 중학생하고 초등학생까지 군사시설공사에 강제로 동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그 총독부 산하 흥남시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이런 근로 강제 동원하는데 독려하는 그 일에 가담을 했겠죠. 문용형은 본인이 이렇게 강제 노동을 본인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장이니까. 대신에 각 학교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총독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강제 동원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일제에 적극 협력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일본은 한국인들의 이 인종 말살을 하기 위해서 창씨 개명한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총독부 산하 그 흥남시 과장으로 들어가는 1940년 바로 그 해부터 1945년까지
창씨 개명 광란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창씨 개명 비율이 조선인의 79%, 그러니까 거의 80%가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일본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공기관 또는 그 개인 사기업체 이런 데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도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행정기관, 즉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과장 같은 사람도 이 모든 민원 사무를 취급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가서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100% 창씨 개명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에서 쫓겨나는데 문재인 아버지는 1940년부터 1945년 이전까지 총독부 산하 과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창씨 개명을 안 하고는 배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씨 개명을 하고 매일매일 일본말로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강제 근로 동원해 독려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적극적으로 충성을 바쳤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일본인이 아니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상이 불온한 조선인으로 단정되어서 경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고 매일매일 사찰을 철저히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근로징용 대상자로 지명되고, 그 다음에 일제 총독부로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식량 배급도 못 받고 일상 생필품의 물자 배급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당연히 창씨 개명을 해서 총독부 관리를 유지했고 노무징용 대상자로 선발도 안 됐고 경찰의 사찰도 안 받았고 배급도 꼬박꼬박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일제 총독부에 적극 가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야지 출세를 할 수 있었으니까. 자,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흥남시 농업 과장을 할 때, 총독부 흥남시 농업 과장을 할 때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던 때였습니다. 문재인이 어저께 자원의 총동원을 지시를 했죠. 그것이 일제 때 국가총동원 이것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문재인이 국가총동원이라는 말을 쓴 거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만, 자, 이 국가총동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938년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 광복될 때까지 모든 자원의 총동원을 했던 거예요. 1937년 중국과 일본의 전쟁을 한 이후로 조선은 전시체제를 만들었어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을 했는데 이때 무엇을 했냐면 조선인들을 사상 통제하고 조선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전쟁 협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관제연맹이고 관제운동인데 이것은 민간운동이 아니에요. 민간단체들도 다 들어가 있지만 총독부 산하 각 도시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이 관료들,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 같은 사람도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에 소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제 총독부가 벌이는 관제운동에 문재인 아버지도 동원돼서 했다라는 것이 100%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일본 군대에
불려가거나 아니면 강제징용에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강제징용을 갔다든가 일본 군대에 징병당했다라는 자료가 없는 걸로 봐서 흥남시 과장을 계속한 걸로 봐서 이러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에 가담해서 열심히 행동했을 거다라는 거죠. 자, 문용형이 가담할 수밖에 없던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각 도의 도연맹이 있고 무슨 군, 무슨 군군 있죠. 무슨 안평군, 무슨 보은군, 무슨 군이 있으면 그 군에도 연맹이 있고 섬 같은 데도 연맹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은 각 구에도 연맹이 있고 또는 면 단위에도 연맹이 있고 또는 리 단위의 동이죠. 동네 정동 무슨 수성동 이랬을 때 이 동에도 연맹이 조직이 됐어요. 그 지방의 관공서에도 연맹이 조직이 되었고 모든 학교, 회사, 은행, 공장, 상점 모든 곳에 다 직장 연맹이 조직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도 이러한 연맹에 당연히 가담이 되어서 조선인들의 모든 생활을 구석구석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에 동원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가담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에서는 황국정신을 현양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천황 만세 이런 거를 외치고 그 다음에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을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고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일본을 보국하는 그런 일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황궁요배, 그러니까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것을 황궁요배, 또 한국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그 당시에 살았을 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이란 나라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할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기에 당연히 그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당시 1940년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흥남시 농업과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시켜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침략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독부의 과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위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총독부 산하 관리들은 전쟁 동원을 위해서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하는 일에 적극 독려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일제시대 때 그 조선의 학생들이 일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근로동원으로 노동을 하러 가는 상태인데요. 이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일제시대 때 갈비뼈가 다 드러나죠. 빼짝빼짝 말랐어요. 전체적으로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지 허리가 무슨 가슴에 달라붙어 있죠. 바지를 이렇게 입었어. 얘는 나중에 코미디언 하면 잘할 것 같죠. 이런 거를 란닝구를 얘네들은 안 입었네요. 얘네들은 란닝구 입었는데, 그렇게 이 사람은 학교 선생이겠죠. 학교 선생이 이런 제복을 입고서 했는데, 그래도 이때는 여름에 더우니까 반바지를 이렇게 입었네요. 그래도 조금 실용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원하는데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도
당연히 저런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살 때 뭐가 있었냐? 그러면 학도병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일본 군대에 전부 갈 수밖에 없었다. 학생 때. 젊은 사람들은 모두 가야만 했다. 처음에는 지원병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징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일제시대가 그 군인들을 필요로 할 때 아주 발악을 할 때도 문재인 아버지는 일본 군대에 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혜택을 입은 거죠. 일본 천황의 혜택을 입고서 일본 군대에 징병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일본 천황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학도병으로 끌려가지 않았겠죠. 거기다가 그 당시는 징용으로도 끌려가고 보국대로도 끌려가고 근로동원도 끌려가고 뭐 위안부 정신대 노동력을 강제 수탈당하는 조선인으로서는 굉장히 살기 힘든 시절이 1940년대입니다. 이 시기에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징용 가지도 않았고 보국대 가지도 않았고 강제 수탈 당한 것도 없고 근로 동원 당한 것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조선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전쟁 중에 희생되었고 그리고 전쟁 중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영위한 조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그 일제시대 때 어떠한 정신적 피해나 어떠한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조선인들이 불행한 삶을 영위하던 시대에 총독부 산하 흥남시 과장을 하면서 호의호식했고 모든 물자 배급을 잘 받아서 평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조선 총독부 산하 흥남시 과장으로 근무했을 때 초판부터 과장으로 근무했어요. 무슨 뭐 말단부터 계장 가고 이렇게 가지를 않고 굉장한 출세 가도를 달렸어요. 일제시대 때. 이때 1940에서 1945년 사이는 일제 총동원 체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울 때입니다. 조선인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날카롭고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였어요. 그때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농업과장을 하면서 일본어를 입에 달고 살았고 또 일본군 제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했고 또 창씨개명은 100% 했다라는 거죠. 창씨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창씨개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이 공무원 자리 농업과장 자리를 쫓겨나야 되니까 그 농업과장 자리를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은 창씨개명을 100%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일제 전시 체제 총동원 관제 운동도 적극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 신사 참배했고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매일 아침마다 절을 했었고 조선인들을 감시 통제하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거고 일본군으로 징병당하는 그런 것에서 면제 혜택을 받은 굉장히 특권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학도병 지원을 독려했고 근로동원을 독려하는 직책에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있었던 것. 그 사람은 일제 때 조선인들이 전부 고통 속에 살았을 때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성공적인 삶과 평안한 삶을 영위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문용형에 대해서 문재인은 자기 아버지의 일제시대 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제 때 조선인들은 전부 개고생하고 죽어갈 때
우리 아버지는 성공가도를 달렸어요. 우리 집안은 평안한 삶을 영위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일제한테 핍박받은 게 없어요. 천황의 은혜로 조선 총독부 산하 흥남시 과장을 하면서 일제시대 그 암흑세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가정입니다. 자, 문재인 씨는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의 친일에 대해서 어떻게 청산할 건지 답변 한번 주시면은 굉장히 흥미롭겠습니다.